오늘 사연은 어찌 보면 흔하고도 특별한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가정이 그렇듯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골마있는 상처가 있기도 하고 서로 다른 꿈이 부딪히는 소용돌이가 있기도 하지요. 그 중심에는 어머니인 영희와 그녀의 아들 민수가 있습니다. 영희는 어릴 적부터 주변 시선을 늘 신경 써왔습니다. 동네 어귀에서나 작은 모임 자리에서나 항상 우리 집이 괜찮아 보이는가? 내가 내세울 만한 건 무엇인가 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죠. 젊었을 때도 본인의 이름이 뽑히는 일, 주목받는 순간에 집착에 가까운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이들은 영희를 보고 활달하다고 평가하겠지만 깊은 내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영희가 결혼하고 아들 민수를 낳았을 때 주변에서는 모두 축하했습니다. 아들이라니 대견하다.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들라는 인사가 이어졌죠. 처음에 영희는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라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점차 배우는 것이 늘어나면서 영희는 슬슬 주변 반응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네 집 애는 어느 학원 다닌다더라, 성적이 뛰어나다더라 하는 얘기가 들릴 때마다 영희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뾰족해졌습니다. 한때는 우리 민수는 태권도를 잘한다고 자랑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여긴 거죠. 남의 아이들 성적이 높다고 하면 자신도 어딘가 뒤처지는 기분이 들고 남들이 부러워할 법한 타이틀에 눈길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영희의 머릿속에 자꾸만 맴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의대. 그렇습니다. 세간의 평가로만 본다면 의사가 된다는 것은 곧 성공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요. 아들이 의사가 된다면 얼마나 당당할까. 동네 친지 모임에서 우리 아들이 의대생이야 하고 말하면 다들 한 번씩은 놀라겠지 하는 상상에 영희는 말할 수 없이 들떴습니다. 그 뒤부터 민수에게 요구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열심히 다녀야지. 의대 들어가려면 공부량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라는 말도 어색하지 않게 꺼내게 됐고 학교 선생님 상담 시간에도 은근슬쩍 혹시 우리 민수가 의대 진학을 꿈꾼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선생님은 민수가 운동을 좋아하고 체육 실기가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냈지만 영희는 그 얘기를 듣고도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운동 좀 잘해서 뭐가 되겠어. 나중에 커서 운동선수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 그만둘 때도 어정쩡해지면 대학 하나 못 갈 수도 있는데라는 걱정 아닌 걱정을 쏟아냈지요. 민수는 사실 어릴 적부터 달리기도 잘하고 축구며 농구, 심지어는 태권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시험 점수가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학업에 열중하는 모습보다는 뛰어놀 때 얼굴이 더 밝았습니다. 영희는 그 점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꾸만 주변 학부모들이 우리 애는 어느 대회에서 상을 탔다, 우리 애는 외고를 목표로 한다는 말만 해도 영희 귀에는 의대라는 단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들은 다 저렇게 똑똑한 아이들을 키우는데 나는 뭐가 부족해서 운동에만 매달릴까 하는 자기연민이 점점 커졌고 그래서인지 민수에게 더 강하게 공부를 요구하게 됐던 것이죠. 민수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영희는 본격적으로 사교육 전선에 뛰어듭니다. 유명한 학원을 알아보고 선행학습이 필수라는 이야기를 온몸으로 믿게 되면서부터 매일같이 민수를 학원에 밀어넣기 바빴습니다. 한편 민수는 학교에서 축구부 코치가 너는 정말 재능이 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제대로 선수 생활을 해볼 생각 없느냐고 적극 추천했을 때 마음이 참 설렜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더 깊이 해볼 기회가 생긴다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얘기를 어머니에게 살짝 흘리자마자 영희는 손사래를 치며 운동선수는 오히려 더 힘들어. 그리고 키가 크긴 하지만 전 세계 선수들을 기준으로 보면 평범할 거야. 의대 들어가면 명예도 있고 안정적이지. 괜히 꿈만 줬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어쩌려고. 그래 하고 쏘아붙였죠. 민수는 상처 입은 얼굴로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겉으로는 공부 열심히 하길 바라는 평범한 어머니처럼 보이지만 실은 주변의 인정을 받고 싶어 몸부림치는 영희의 욕망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들의 꿈보다는 자기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민수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등의 전면전이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수도 어머니의 말을 어느 정도 따르려고 노력했고, 영희 역시 마냥 아들을 밀어붙이는 게 미안하긴 해서 때때로 간식을 챙겨주면서 정말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달래곤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실금이 생겼지만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이야기의 서막은 이제 막 열린 것입니다. 민수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영희의 기대는 더욱 커졌습니다. 중학교 시절 성적은 중상위권 정도였지만 영희는 조금만 더하면 상위 1%도 가능하다는 말에 혹해 거액의 사교육비를 기꺼이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서 곧 고등학교 가면 진짜 전쟁이야라는 경고가 들릴 때마다 영희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해야 내 얼굴에 먹칠을 안 한다는 의식이 마음 한쪽에서 꿈틀대면서 민수 방에 들어가서는 너 나중에 의대 갈 거라면 지금부터 남들보다 훨씬 열심히 해야 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 입학 후 처음으로 정식 축구부 가입을 고민했습니다. 사실 중학교 때부터 코치나 체육 선생님이 계속 권유하던 터였지요. 민수도 고민 끝에 고등학교 가서 정말 내 재능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그 얘기를 꺼냈다가는 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날 걸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이미 자기 방식대로 민수의 진로가 결정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고, 만약 민수가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비치면 너 정말 엄마 속을 썩이려고 작정했니? 공부하기도 바쁜 시기에 뭔 운동이야라며 야단칠 게 뻔했으니까요. 결국 민수는 입학식 날 선생님이 각 동아리나 운동부 참여 희망자는 교무실로 문의하라고 했을 때도 망설이며 그냥 지나쳤습니다. 축구부원들이 운동장에 나가 신나게 뛰노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쿵쾅거렸지만 어머니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떠올리자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몰래라도 해볼까. 아직은 너무 무리하지 말자 하고 스스로 타협을 했죠. 하지만 머지않아 담임 선생님이 민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전에 너는 운동신경이 좋다고 들었어. 우리 학교 축구부 지도교사도 너한테 관심 있던데. 지원할 생각 없는 거니?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선생님은 어떤 사정을 짐작한 듯 부드럽게 어깨를 토닥이며 혹시 집에서 반대가 심하니? 그래도 포기하기엔 내가 아까워라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꼭 깨물며 조용히 집에서는 무조건 공부하라고만 해요. 특히 어머니께서 제 꿈은 고려해주지도 않으세요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면 한번 부모님 모시고 상담을 해볼래? 너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도 좋을 텐데 하고 제안했습니다. 민수는 집에 가서 이 얘기를 하면 또 난리가 나지 않을까 두려워졌지만 더는 그냥 넘어가기엔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일이 너무 분명히 보였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담임 선생님과 영희의 상담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희는 전화로 우리 민수가 공부 쪽으로 조금 진도를 못 따라가서 상담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왔고 선생님은 아니요. 민수가 운동에 재능이 뛰어나서 진로를 좀 상의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고 영희는 어색하게 네 일단 알겠습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일 당일 영희는 얼굴에 티나게 굳은 표정을 하고 교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선생님은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는 확실히 운동신경이 좋습니다. 축구부 지도교사 말씀으로는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미 꽤 높은 가능성을 보인다고 해요. 요즘은 운동선수로 진출하는 경로도 다양해졌습니다. 혹시 민수의 희망이 어떤지 듣고 싶으신가요? 영희는 바로 우리 민수는 그런 쪽보다는 차라리 의대 진학 같은 걸 더 희망할 겁니다. 특별히 성적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민수는 실제로 축구부 입단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꿈이 있다고 했어요 라고 하자 영희는 순간 얼굴이 살짝 붉어지더니 그 억양을 바꾸어 그래서요? 운동선수로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 않나요? 괜히 자칫하면 대학 진학에도 악영향이 있을 테고 우리 민수 장래가 걱정돼요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영희가 자꾸만 우리 민수는 의대만 강조하는 걸 보며 마음이 점점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옆눈으로 민수를 바라보며 민수, 내 생각은 어때? 축구부에 들어가고 싶니? 라고 물었을 때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솔직히 축구부 들어가고 싶습니다. 공부가 싫은 건 아닌데 운동할 때 진짜 즐겁고 제가 잘할 자신 있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영희는 그 자리에서 인상을 쓰며 지금 와서 공부 포기하는 게 말이 돼. 의대 가려고 열심히 해왔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운동한다고 대학 입시 망치면 나중에 책임질 거니? 하고 민수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선생님도 순간 어색해진 분위기에서 어떻게 중재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부모님 뜻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재능과 꿈도 같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영희는 이미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날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묵묵히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민수도 겁이 나서 아무 말 못하고 내내 숨소리만 삼켰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영희는 문을 열자마자 내가 의대 대신 축구부에 들어가서 잘 되면 좋겠지.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 너 선생님 말만 믿고 인생 망치려는 거야? 라며 쏟아내듯 말을 했습니다. 민수는 겨우 엄마, 나 운동으로 대학 갈 수도 있잖아. 체대도 있고 운동선수로 성공하는 길도 있고라고 말했지만 영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내가 공부로 인정을 받는 거야. 사람들이 너 보고 의대생이라니 대단하다고 해주면 우리 가족 위상도 올라가고 너도 떳떳해질 거잖아. 그런 명예를 쉽게 버리겠다고? 라는 말에 민수는 벙쪄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더 날선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습니다. 영희는 집 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민수가 운동 얘기를 꺼내는 순간 바로 표정을 굳히고 식사를 중단해 버리거나 혹은 짧게는 넌 밥 먹으면서도 공부 생각하긴 하니? 라며 빈정거렸죠. 민수는 엄마의 냉랭한 태도에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영희는 민수의 방에서 운동화나 축구 관련 잡지 등을 찾아내면 그걸 슬쩍 치워버리거나 숨기는 등 사실상 아이의 취미 생활을 억지로 막고 있었지요. 민수의 학교 생활도 어느새 위축되었습니다. 축구부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저기 섞이지 못하겠지라는 체념이 떠올랐고 그게 쌓이다 보니 학업에도 집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숨겨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무기력해진 것입니다. 반면 영희는 아이의 고액 과외까지 알아보면서 민수의 주말까지 꽉 채워 넣었습니다. 다른 애들도 다 하는 거야. 너만 뒤처지지 않으면 되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사실 민수에게는 전혀 행복한 시간표가 아니었지요. 민수가 내색은 안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상처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내 꿈을 이토록 무시할까? 왜 내가 원하는 걸 정당하게 얘기할 기회조차 주지 않을까? 하는 억울함에 때로는 밤늦게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민수는 마음 약한 아이라 대놓고 엄마에게 화를 내거나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공부하는 척 앉아 있다가 문득 슬쩍 운동화 끈을 만지작거리며 이 길은 정말 나에게 닫힌 걸까 하고 체념 반, 미련 반을 굴리곤 했죠. 어느 날은 민수의 반 친구가 축구부 시합에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중에 열리는 교내 대항전이었는데 그날 우연히 마지막 교시가 자율학습이어서 민수는 살짝 운동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친구가 민수도 좀 같이 뛰지 그래? 내가 들어오면 든든할 텐데 하고 권했지만 민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그러다 누가 보면 하고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친구들이 억지로 유니폼 상의를 빌려주며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뛰어줘. 우리 쪽이 수비가 약해서 지금 곤란해라고 애원하자 민수는 결국 홀린 듯 운동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본능은 무섭다고 했습니다. 공이 발밑에 굴러들어오는 순간 민수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달리고 패스하고 상대를 제치며 움직였을 때 민수는 어딘가에서 뭉친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 몇 분이지만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실력은 여전히 녹슬지 않았고 상대팀 선수들도 민수의 모습을 보고 쟤 원래 축구부 애 아니야? 왜 처음 보지? 하고 놀라워했습니다. 한 골을 만들어낼 때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멋졌는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라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직후 벌어졌습니다. 우연히도 그날 일찍 학교에 온 영희의 지인이 민수를 보고 말았습니다. 저거 영희네 아들 아니야? 운동장 한가운데서 뛰고 있는데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퍼져나갔죠. 영희의 지인은 딱히 악의적으로 전화를 한 건 아니었지만 영희에게 오늘 민수가 축구 시합 뛰더라. 너희 집은 의대 준비 중이라더니 애가 운동을 하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영희는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빨개지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런, 분명히 말해뒀는데 민수가 왜? 하면서 가방을 챙겨 황급히 학교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시합이 끝나고 운동장 주변에서 친구들과 얘기하던 민수 앞에 영희가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영희는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대뜸 민수에게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고 화를 냈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서 당황한 민수가 엄마, 그냥 잠깐 뛴 거야. 정식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영희는 사람들 앞이라는 것도 잊은 채 내가 지금 운동에 정신 팔려서 의대 갈 공부는 언제 하려는 건데? 라고 호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들과 선생님이 민수를 감싸려 했지만 영희는 집에 가. 당장 따라와 라고 강하게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수는 더 반발하기도 힘든 상황이라 몸을 떠밀리듯 끌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희는 방문을 꽝 닫으며 한숨 섞인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도대체 왜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하게 해? 너도 알잖아. 우리 이웃들 다 알 거야. 우리 아들 의대 간다. 공부만 한다더니 어른들 앞에서 뛰어다니는 게 뭐가 좋았는데. 민수는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꼭 창피당한다고 생각해야 해? 난 단지 내게 맞는 걸 찾아보고 싶었던 것뿐이야. 친구들이 도와달라니까 잠깐 도운 게 전부라고. 영희는 그 말에 더 화가 난 듯 이웃들이 널 보면 학업에 소홀하고 운동만 한다고 뒤에서 수군거릴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 내가 의대 가면 우리 집안 품격이 얼마나 올라가는 줄 알아? 라며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에 걸린 축구선수 포스터도 이미 오래전에 치워져서 방 안은 텅 빈 느낌뿐이었지만 마음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엄마가 잘못된 고집을 부리는 건가? 라는 의문.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뜻을 이해해 줄까? 라는 막막함이 겹치면서 어느새 새벽이 되도록 뒤척였지요. 이렇게 둘 사이의 간극은 더욱 벌어졌고 영희는 민수가 의대 준비에만 전념하도록 스케줄을 과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봉사활동도 의대 준비에 유리하다고 하며 억지로 끌고 다녔고 남은 시간에는 독서실이나 도서관에 박혀 있으라고 강요했습니다. 민수 입장에서는 숨 쉬는 것조차 죄악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지속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의 마음 한 구석에는 체념이 깃들었습니다. 그래, 엄마 말대로 의대 준비를 해볼까. 그러다 안 되면 그냥 엄마가 실망하는 거겠지. 나도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라는 어찌 보면 폭이 섞인 마음이었지요. 학교에서는 축구부를 멀리했고 친구들이 야, 한 번만 더 같이 뛰자고 해도 미안. 나 요즘 학원 스케줄 때문에 바빠라고 거절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민수의 바뀐 태도를 눈치채고 괜찮니? 라고 물어봤지만 민수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네, 괜찮아요 라고 답할 뿐 깊은 속내는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조금은 안심했습니다. 그래, 이제서야 우리 민수가 정신을 차렸나 보네 하면서도 마음 어딘가에는 이상한 초조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왠지 주변 사람들이 민수는 진짜 의대에 갈 만한 애야? 라는 반응이라도 보이면 혈압이 오르는 듯했죠. 그래서 더 과도하게 민수를 몰아세웠고 친척 모임이나 이웃과의 대화에서도
우리 민수는 의대 목표로 열심히 공부 중이야. 곧 모의고사에서도 좋은 점수 나올 거라는 데라고 먼저 자랑부터 했습니다. 민수의 노력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체면을 위해 애써 판을 깔아두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런 영희에게 민수의 아버지는 어떠했을까요? 사실 아버지는 그다지 가족 일에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었고 집안에서 영희의 결정력이 강하기도 해서 대부분 무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은 아버지도 점차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다. 꼭 의대가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며 간간히 영희에게 충고했지만 영희는 당신은 몰라. 요즘 같은 세상에 어디 괜찮은 대학 못 가면 취업도 어려운데 의대야말로 안정적인 길이고 주변에서도 그게 최고라는 걸 다들 알잖아라고 못 박아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말다툼하기 싫어. 그저 곁에서 망설이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죠. 그 사이 민수의 학원 스케줄은 점점 빡빡해졌고 하루에 2-3곳을 오가며 예습 복습을 강제당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고 돌아오면 밤 12시가 훌쩍 넘었지요. 피곤해 절어 집에 돌아와도 영희는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공부는 잘했어. 모의고사 점수 언제 나오니? 의대 가려면 외신이랑 비교과도 중요해라며 끊임없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민수는 습관적으로 네하고 대답할 뿐 속으로는 울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평생 운동 한 번 실컷 못하면서 엄마가 말하는 꿈을 대신 이뤄줘야 하는 걸까? 하는 자괴감에 휩싸이곤 했죠. 얼마 뒤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기대치보다 낮게 나온 점수에 영희는 크게 낙담했습니다. 민수가 국어, 영어, 수학에서 중상위권 정도 성적을 받긴 했지만 의료계에 진학하려면 훨씬 더 높은 점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영희는 그날 집에서 민수에게 또 한바탕 퍼부었습니다. 넌 이렇게 해서 의대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내 친구 중에 벌써 의대 목표로 내신 1등급 받는 애들도 있다던데. 너는 뭐가 문제길래 이 모양이야. 민수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었지만 평생 몸으로 움직이는 데 익숙한 그로서는 장시간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는 게 점차 고통스러워졌던 겁니다. 그때부터 민수는 마음속에 살짝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내 꿈이 정말 이리 쉽게 꺾여야 하나? 하고 다시 운동을 해볼까 하는 갈등이 생겨난 것이죠. 하지만 집안 분위기, 그리고 주변의 시선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오직 영희만이 아니라 친척들도 민수는 의대 간다며 하고 물어보니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민수는 숨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방 한구석에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중학생 시절에 썼던 다이어리 같은 것이었는데 거기에는 내가 꿈꾸는 미래 멋진 축구 선수가 되어 해외 리그에도 나가 보고 싶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낯간지럽고 철없어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때만 해도 나에게 이런 꿈이 있었고 내 마음이 이렇게 뜨거웠는데 하고 방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한 민수였지만 그날만큼은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이죠. 이후로 민수의 태도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학원에 다니고 영희에게 묻는 말에 대꾸하듯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고민을 키워갔습니다. 이러다가 난 결국 공부기계로만 남아 어른이 되는 걸까? 그러면 엄마는 행복해질까? 여러 상념들이 뒤엉켜 밤을 새우기도 했고 가끔은 공책 한 구석에 공을 차는 그림을 그려놓고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민수의 내면에 묶여있던 억울함과 절망감이 조금씩 다른 형태로 분출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고등학교 2학년 겨울, 학교에서 체육대회 겸 축제 성격의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교생이 참여하는 큰 규모였고 몇몇 종목의 선수가 부족한 반에서는 재능 있는 학생을 찾느라 분주했죠. 민수의 반 친구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우리 반에서 제일 잘 뛸 텐데 저 녀석 어머니가 허락 안 하겠지 하고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순간 담임 선생님이 민수를 교무실로 호출했습니다. 체육대회 축구 종목 출전 선수 명단을 짰는데 너를 넣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
물론 선택은 내가 해야 해. 어머니가 엄청 반대하실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한 번만 제대로 뛰어보지 않겠니?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민수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 그냥 나가서 뛰겠습니다. 이미 한 번쯤은 터질 것 같았던 마음이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담임 선생님은 어머니께서 뭐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책임질 수 있다면 해봐라. 그래도 필요하면 내가 설득을 시도해 볼게라며 민수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행사 당일 민수는 반 친구들과 유니폼을 맞춰 입고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경쾌한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경기가 시작되자 민수는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운동장을 누볐습니다. 엄청난 패스와 드리블, 그리고 수비까지 파고드는 적극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었죠. 함께 뛰는 친구들은 와, 이 정도 기량이면 진짜 정식 선수해도 되겠다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관중석의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민수가 저렇게 잘했나? 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 모습에 민수는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은 듯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운명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건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날 영희는 다른 학부모에게 전해 들은 체육대회 소식을 듣고 학교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내 아들이 설마 또 하는 긴장감을 품고 먼 발치에서 지켜보러 온 것이죠. 운동장 한편에 숨어서 지켜본 영희는 놀랍게도 열정적으로 뛰는 민수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하게 됐습니다. 공만 차고 있을 때는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직접 보니 그 집중력과 재능, 그리고 골을 넣고 나서 활짝 웃는 민수의 얼굴이 너무나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영희는 처음에 마음 한편에서 저러다가 시험 망치면 어떡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민수가 이토록 행복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민수는 친구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 영희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서 엄마, 여기 어떻게 하고 얼어붙었지만 영희는 예상외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한동안 민수를 바라보다가 내가 이렇게 운동할 때 표정이 이렇게 화난 줄 몰랐어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민수는 뭔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또 어떤 질책이 나올지 모르는 일이었고 동시에 순식간에 온몸에 땀이 식어가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영희는 조용히 민수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말없이 앉아있던 영희는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아니면 내가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걸까? 솔직히 말해봐. 너 정말 의대 안 가고 운동하고 싶니?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동안 쌓였던 마음을 짧게나마 꺼내놓았습니다. 엄마, 난 의대라는 꿈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운동이 좋았고 잘하고 싶었어요. 공부를 아예 포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의대를 가야만 하는 이유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가 원하니까 나도 따라야 하는 건가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운동이란 걸 이번에 확실히 느꼈고 말을 하던 민수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한테도 진짜 꿈이 있어. 엄마가 그걸 전부 무시해버리면 난 도대체 뭘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라는 말에 영희는 그제서야 자기가 얼마나 아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왔는지 느끼게 됐습니다. 영희는 순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달려온 길, 주변 사람들에게 뿌려놓은 우리 아들 의대 간다는 말, 그리고 자신의 체면과 시선 이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얽히며 어지럽게 휘돌았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내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지? 우리 민수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의대 포기했다고. 다들 비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방금 전 운동장에서 본 민수의 표정이 계속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행복해하는 아들을 영희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둘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최소한 서로의 마음을 조금은 꺼내 보이게 되었습니다. 영희도 예전처럼 강하게만 밀어붙이는 대신 조용히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고 민수도 감정이 조금 풀린 상태에서 엄마, 나도 엄마가 왜 그런지 이해는 해보려고 노력해. 의대가 나쁜 길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
근데 그러기엔 내가 공부보다 운동에 더 큰 열정을 느껴라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아직 모든 갈등이 깔끔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영희도 민수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 체감하게 됐던 순간입니다. 그러던 중 학교 측에서 전국 규모의 청소년 스포츠 대회에 축구 대표로 나갈 학생을 선발한다는 공고가 떴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축구부에서 주축 선수를 뽑겠지만 특별 재능이 있으면 추천받아 참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였죠. 축구부 코치가 민수를 떠올리고 담임 선생님과 상의 후 한번 트라이해보면 어떻겠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무대에서 내 역량을 보여줄 수도 있어라며 권유했습니다. 민수는 한편으로 두렵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잘하면 내 미래가 열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엄마가 허락해줄까? 하는 고민이 컸지만 이제 더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희에게 정면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에 전국대회 예선을 준비하는 축구부에 나도 선발될 기회가 생겼어. 해보고 싶어. 내가 혹시 실패해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 엄마, 이번만은 정말 날 믿어줄 수 없어? 영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시기에 운동에 시간을 빼앗기면 내신이랑 모의고사도 망가질 거잖아. 그리고 이미 사람들한테 의대 간다고 다 말해놨는데 하고 우물쭈물했지만 민수의 표정은 결심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며칠간 영희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 욕심으로 아이를 망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자책감.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의대를 포기해버리면 내 체면은 어떻게 하지라는 이기심이 교차했습니다. 남편도 당신이 그렇게 고집해봤자 아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뿌리치면 둘 다 불행해진다고 말했지만 영희는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했죠.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영희가 모임에서 알게 된 한 지인의 딸이 실제 의과대학을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 압박으로 억지로 의대에 갔는데 결국 1학년을 마치고 휴학계를 낸 뒤 자기가 좋아하는 미술을 다시 시작했다더라는 얘기였는데 영희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차마 무어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원해서 억지로 들어간 의대도 결국 아이가 자기 길이라 여기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머릿속을 강하게 때린 겁니다. 그때부터 영희는 조용히 민수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운동복을 정리해두고 공책에 축구 전략을 끄적이는 민수의 뒷모습을 보며 내가 혹시 민수의 재능을 싹부터 꺾어온 건 아닐까. 아이가 저렇게 좋아하는 일을 단지 주변 시선 때문에 못하게 한 건 아닐까 하는 후회가 마음속에서 점점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어느 날 새벽, 영희는 방에 들어온 민수를 붙잡고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 대회 한번 나가봐. 민수는 순간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정말 하고 되물었고 영희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이번에 깨달았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꼭 막아야 하는 건 아닌지. 아직도 솔직히 의대가 안정적이라고 믿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원하면 내가 더는 못 막겠다. 대신 정말 내가 해볼 수 있다는 자신이 있어야 해. 엄마도 거기까지는 응원해 볼게.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마워. 엄마, 나 진짜 후회 없도록 노력할게. 그렇게 민수는 축구부 합숙 훈련을 시작했고 주말마다 코치의 지도를 받으면서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영희도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아들이 열정적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며 땀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예전처럼 성적은 어떡하니라고 집요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안한 감정이 없던 건 아니지만 아들이 행복해하는 순간을 보면서 영희의 마음은 점차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듯했습니다. 전국대회 예선전이 열리는 날 영희는 과거처럼 창피당하면 어쩌지 같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 일찍 일어나 민수에게 배고프면 안 되니까 간단히 샌드위치라도 먹고 가라고 챙겨주며 묵묵히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수는 고마워. 엄마라는 말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경기장에 도착한 민수는 긴장을 했지만 마음속에 묘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중이야. 여기서 잘하든 못하든
적어도 후회는 없겠지 하는 다짐이 그를 오히려 안정시켜줬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민수는 팀원들과 호흡을 맞추며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탄탄한 체력과 스피드, 그리고 상황 판단력이 빛을 발했지요. 상대 팀도 강했지만 민수의 팀은 놀라운 협동심으로 공격을 이어갔고 마침내 귀중한 골을 뽑아냈습니다. 그 순간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졌고 민수는 가슴이 벅차올라 두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문득 스탠드를 바라보니 영희의 얼굴이 언뜻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전처럼 찌푸린 표정이 아니라 조마조마하지만 어딘가 뭉클해하는 듯한 눈빛으로 민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걸 보고 더 힘을 냈고 결국 팀은 예선전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경기 후에 영희는 민수를 만나러 그라운드로 내려왔습니다. 땀으로 젖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손수건을 꺼내주고 작은 물병을 내밀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지요. 수고했어라는 한마디가 참 어색했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이런 변화가 한없이 감사했습니다. 영희도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까 나도 조금은 안심이 된다. 아직은 내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에게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랜만에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민수가 의대생의 길을 포기한 듯 보이지만 적어도 이제는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영희도 뒤에서 응원해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물론 이 새로운 전개가 곧바로 완벽한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민수는 이후로도 훈련과 학업을 병행하며 많은 도전을 해야 했고 영희 역시 주변 시선을 완전히 떨쳐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민수, 정말 이 길 괜찮을까? 하고 묻기도 했고 때로는 친척들이 의대 안 간다면서 아깝다라는 말을 해서 움츠러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어도 서로 말없이 속으로만 견디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걱정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됐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민수는 엄마, 나중에 뭘 하든 잘해내고 싶으니까 열심히 해볼게. 공부도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영희도 전과 달리 내가 꼭 의대생이어야만 내가 만족하는 건 아니더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자랑스러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 민수는 작은 대회에서 수상도 해보고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영희는 그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하며 이제야 내가 내 진가를 확실히 보는 것 같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선 여전히 의대에 비하면 어때? 같은 질문을 건네는 사람도 있지만 영희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칫 옛날 같았으면 그런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아이에게 화풀이했겠지만 이제는 우리 민수는 의대에 안 가도 잘 살 거예요. 저도 지켜보면서 응원하려고요라며 스스로 마음의 문을 조금씩 더 열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은 어쩌면 극적인 결말을 바란 사람들에게는 밋밋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끝내 의대에 안 갔으니 성공이 아냐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들 가족에게 있어 진정한 성공은 서로의 마음을 듣고 그 길이 무엇이든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된 바로 그 지점에서 찾아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늘 따뜻한 사연과 진솔한 목소리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